이 남자 연락 엄청 잘하는 남자야. 최상위권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남자 상위 3% 안에 들 것 같은데, 연락 잘하는 걸로. 1% 안에 들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해서. 감정 싸움이 날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바로 말하면 크게 싸울 것 같아서 회피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남자친구는 당장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얼른 와. 늦게 와요? 좀 늦을 것 같아. 2시간째인데 심각한 얘기 중이에요? 간단한 거라도 얘기해 줄 수는 있잖아. 거의 2시간째인데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슬슬 걱정까지 되려고 해. 폰 보면 카톡이라도 해줘. 나 친구랑 진지한 얘기 중이었어. 미안해. 나 밥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왜 말 안 해줘? 말을 해줬어야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만나는 건 한 번인데 연락은 매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장거리라고 하셨나, 이 남성분이랑 한 달에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요, 경기 서울인데.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요? 돈 문제 때문에요. 초반에만 저만 돈을 벌고 수입이 저만 있어서 제가 돈을 다 내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돈이 떨어져서 상대방 남자 일 안 해요? 취준이에요. 250일 동안 취준했다고? 네, 250일 동안 취준만 했다고? 게임하면서? 저랑 만나서 일은 아예 안 해요.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 보였어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밥을 먹는다고? 현재 남자친구와 250일 정도 교제 중입니다. 남자친구와 모든 부분이 잘 맞지 않고 초반에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싸움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 등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히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화를 자주 하면서 꽤 잘 풀어가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상담 신청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둘 다 자존심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내 의견이 맞네, 네 의견이 맞네 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을 넘는다는 게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연인으로서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제가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예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더 툴툴댔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요새 애정 표현이 줄어든 것 같다고 장난 섞어 서운함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내가 어제도 그제도 귀엽다 예쁘다 했지 언제 표현을 안 했냐,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하냐, 그리고 표현은 내가 속에서 우러나올 때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표현을 강요하냐면서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민한 상태였고 여기서 반박해봤자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고씹을수록 연인인데 애정 표현을 해달라고 한 게 강요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남자친구가 그냥 자존심을 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자존심 싸움이 이런 식으로 별로 큰 주제도 아닌데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니 하다가 크게 번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몇 개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보내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란히 상대방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친구로 처음에는 같은 게임마다 알게 됐어요. 취향적인 거는 이제 게임이 잘 맞았다는 거고 성격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잘 맞았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느낀 게 아니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근데 안 맞는 게 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 이 신선한 매력 말고 다른 부분은 좋은 점은 따로 없었어요? 끌린 부분? 외모, 직업, 뭐 배경. 외모도 잘생겼고 대화할 때 사실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화는 통하는데 가치관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랑 다른 가치관이 신선했어요. 가치관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나란히 이 남자가 본인이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몇 번째로 뛰어난 것 같아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사랑해준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요? 저는 좀 안정적인 연애를 좋아하는데 이전 연애 같은 경우는 헤어질까봐 불안했었어요. 이번 연애는 불안한 건 없지만 제가 좀 힘든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전 연애랑은 힘든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몇 번째로 괜찮은 남자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솔직하게 중상위권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애는 언제였어요, 나라님? 딱 20살 되자마자 가장 오래 한 연애요? 음, 그때는 왜 좋았었어요? 그때는 서로 재고 따지는 거 없이 사실 얼굴만 보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음, 그렇게 다 쏟아부은 적도 처음이었고 상대 덕분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나라님 좀 살면서 예쁘다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못생겼단 말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엄청 예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님 결혼은 몇 살쯤에 하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일찍 하고 싶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같이 이제 단칸방에서 시작한 거지, 남자가.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면 좋아요. 저는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누구랑 만나든 헤어지는 게 좀 무서워서. 지금 남자친구랑 관계가 어때요? 엄마와 아들 같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키키키키키키. 카톡 더 보내줄 수 있어요, 혹시 나라님? 카톡 봤어요. 나란히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 신뢰, 애정 표현, 연락. 대화 좀 읽어도 돼요, 제가 했던 거? 카톡 대화요? 띄우지 말아주세요. 말투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나라님이 상대방 남자한테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그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아.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의사표시나 말대꾸를 하지 않고. 어때요? 오, 좀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 남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됐을 때 그 반발에 있어서 똑같이 상대방이 반발을 하면 이렇게 눌러버리는 스타일.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음.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남자가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파악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면은 연락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남자 연락 엄청 잘하는 남자야. 최상위권이에요. 연락적인 정도. 나라님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연락 엄청 잘하는 남자일 텐데. 맞아요. 우리나라 남자 상위 3% 안에 들 것 같은데, 연락 잘하는 걸로. 근데 그렇다는 거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 1% 안에 들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해서. 맞아.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 내가 좋지 못한 여자여가지고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 30대 접어들었을 때. 솔직하게. 연애적인 수준이 이 남자가 더 높은 것 같아, 나라님보다. 감정적으로 나라님께서 엄청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이 남자한테. 어떤 부분에서요? 얼른 와. 늦게 와요?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남자가 말했죠. 나라님께서. 한 7줄 정도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2시간째인데 심각한 얘기 중이에요? 간단한 거라도 얘기해 줄 수는 있잖아. 거의 2시간째인데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슬슬 걱정까지 되려고 해. 폰 보면 카톡이라도 해줘. 이렇게 말했죠. 그 상대방 남자가 나 친구랑 진지한 얘기 중이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니까 전후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술 마시면 말하기로 했는데 술 마신다는 말을 안 하고 술을 마셔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였어요. 왜 이 남자가 말하기로 했는데 왜 술을 마신다고 솔직하게 터놓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왜 솔직하게 말을 못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 상황 자체가 남자가 느끼기에 어떤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은 이 남자가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얘기 꺼냈을 때 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에너지가 소모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냥 친구랑 같이 있다가 말하는 걸 잊어먹었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답답했을까요? 남자친구도 같은 상황에서 엄청 화를 낸 전적이 많아서 그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술 마시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술 마시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찔리니까 그래서 그 나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티를 냈을 때 본인이 그 감정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니까 회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나라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왜 답장이 없냐, 늦게 오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냥 친구 만나서 신나게 놀다가 잊어먹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남자 살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그렇기는 하죠. 나라님 통제쟁이인 것 같은데 좀 억울해서 평소에 통제하는 건 남친이 더 많았으니까 왜 나만 보고하듯이 연락해줘야 하지?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 여자친구한테 보고하고 연락하고 그런 거 들키기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친구한테. 그것도 맞아요. 친구 있으면 특히 그래지더라고요. 일단 사연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대화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예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더 툴툴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요새 애정 표현이 줄어든 것 같다고 장난삼고 서운함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진짜 이 남자가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예민했던 이런 부분이나 감정을 상대방 남자한테 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나라님께서? 나라님이 예민한 걸 꼭 남자친구분이 다 받아줘야 돼? 그걸 다 배려해줘야 되는 거고? 남자친구한테 그런 의무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치?
상대방 남자가 예를 들어서 예민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상대방 남자가 예민해져가지고 나라님한테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해도 되는 거야. 그거 나라님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보통 받아주는 편이라고는 생각해요. 취준이라 남자친구가 더 예민한 식이라. 나라님이 대화를 할 때 좀 더 회피하는 부분이 많아요? 상대방이 회피하는 부분이 많아요? 회피하는 부분은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 회피해요, 나라님은? 감정 싸움이 날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바로 말하면 크게 싸울 것 같아서 회피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남자친구는 당장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지미 카톡에서는 근데 나라님께서 바로 얘기했는데 당일날에 심각한 얘기 중이에요.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뻔했다고 하셨고 나라님께서 이런 부분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거죠. 얘기하는 게 남자친구가 더 많고. 그 예시를 한번 보내줄 수 있나? 카톡. 그리고 여기서도 언제 오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나 밥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왜 말 안 해줘? 말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말하고 나라님께서 먼저 바로바로 먼저 불만 얘기한 건 나라님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잠시만요. 자, 나라님의 기분에 대해서 이 남자가 먼저 막 물어보기도 하잖아. 계속 다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이런 부분도 장점이야, 이 남자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30대 넘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모를 수 있어. 죄송해요. 잠깐 어머니 들어오셔서. 유유유유. 솔직히 나라님 좀 걱정이 되긴 해. 성향상 나중에 미래에 주위에 남자가 많거나 남자와 접점을 잘 가시는 스타일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연애해 오면서. 최근 대화는 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제가 뭐가 문제가 많은 걸까요? 일단 대화가 좀 잘 안 통하는 거. 정확히는 남자가 좋은 말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여자? 그런 상황에 남성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꽤 많은 여성 스타일? 그냥 남자가 느낄 때 아, 이 여자도 똑같구나 이렇게 느낄 법한 여성분 스타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애를 쭉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인 예쁨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실 문제점을 얘기하면 근데 나라님이 나가실 것 같아. 그냥 방송보다 나갈 것 같아. 키키키키키큐. 그러니까 나라님 항상 전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낮추길 바라는 게 있고 상대방이 내 말을 따라줬으면 되는 게 있고 본인이 바뀔 생각보다 상대방이 바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 남자를 바꾸려고 하는 성향. 그리고 한 번 말해서 안 됐을 때 재차 반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성향. 미안해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성향. 그리고 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사건 연결들 연계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남자가 되게 피곤하게 느낄 거예요. 전부 다 맞는 말인데 점점점. 남자가 이런 성향 여자와 연락을 잘하려고 한다면은 본인의 감정을 참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계속 터뜨려야 돼. 그게 아니면은 바람 피면서 만나야 돼. 나라님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나라님 만나야 된다던가. 그래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여자라는 거야. 나라님께서 성향 자체가. 나라님 반대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진짜 말 잘하는 남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박 잘해요.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아예 도의적인 문제는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 나라님의 어떤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님이 일이 잘 안 풀렸어. 근데 남자가 내가 자기개발 서적을 한 10권 정도 이번 연도에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정리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사건에 대입해가지고 진짜 몰입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열성적으로 한 2시간 동안 떠들어. 근데 그 남자가 나라님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엄청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바꾸려고 해요. 나라님을. 자, 봐봐.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 이게 뇌과학적으로 미국에서 이게 실험한 결과도 있거든. 내가 이걸 너를 위해서 조사해가지고 가져왔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 나라님한테. 근데 그 상대방은 잘못을 절대 안 해요. 웬만해서 도의적으로 먼저. 잘 칭얼대지도 않아.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어, 나라님. 그리고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틈이 전혀 없어.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못 만날 거 아니야.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저를 위한 말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항상 나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나라님의 삶이 좋게 바뀌길 원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길 원하고 진심으로 한 거겠지. 당연히 나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좀 통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되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가 엄청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입맛대로 바꾸려는 그런 게 많았네요. 제가 지금 계속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건데 제가 이 성향이 심해진 게 이번 연애를 하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를 통제하는 게 많아서 옷이나 남사친이나 기가 시간이나 연락텀이나 등등 때문에 저도 더 유치하게 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정적인 만족도 같은 경우는 이 남성분이 제일 높았을 텐데 나라님 입장에서 이 정도로 감정적인 만족도를 높게 줄 수 있는 남자가 드문데 다른 남자가 느껴보면 확 느낄 텐데 그거는 남자들은 이 정도까지 대화 안 하려고 해요 보통. 이 남자 되게 관계지향적인 성향이야. 좀 이제 갈무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네 맞아요 그거. 이 남자는 사실 말 잘 듣는 남자예요 나라님. 그러면 제가 그런 성향 줄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나라님께서 상대방의 이런 부분들,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상대방이 반박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은 줄이지 않아도 괜찮아. 다툼이 그리고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줄여야 돼. 이거는 27년 동안 살아온 20년 넘게 가져온 이런 습관이나 성향을 250일 만에 바꿀 수 있을까? 이 남자가. 그러면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들? 이 남자가 좀 받아주는 성향이다 보니까 나라님께서 더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애초에 이 정도까지 받아들여주지 않는 남자였으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만나는 건 한 번인데 연락은 매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나라님께서 받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이 남자한테. 근데 이거는 나중에 30살 넘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감정적으로요? 아,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런 충돌이 될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갈무리하고 애초에 뭔가 다툼이 생길 것 같다고 한다면은 접어두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남자와는 마무리해야 돼.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주변에 본인 편을 들어준 남자가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면 서운하면 스스로 갈무리할 줄 알아야 하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남사친이 없어요, 딱히? 남사친 한 명도 없는 편이라. 오, 그래요? 그러면은 남친분께서 남사친 관련해서 통제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일적으로 만난 분들? 이랑도 개인적인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자친구분께서 통제했던 남사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사친이 없었는데 남사친 언급을 했다고? 나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남사친이라고 통칭을 한 거였어요. 남자와 연락을 두고 한 말이라. 게임에서 그러면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나라님? 게임 내에서 남자랑 연락을 이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떤 게임을 했었던 거야? 로스트아크? 이 남성분이랑 어떻게 얽히게 된 거야? 파린 레이드에서 파린은 전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로아 시작을 여고 친구들이 도와준 거고요. 로아 레이드는 혼자서도 돌 수 있어요. 게임 내 사람들이랑 매칭해서 하면 되고 남자와의 연락은 원래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시고. 그럼 게임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이 남자랑은? 나라님? 여고 친구의 아는 지인으로 레이드 도와주겠다고 오셔서 알게 된 거예요. 레이드는 그럼 그때 몇 명이서 했어요? 아는 사람 4명에 모르는 사람 4명으로 파린 레이드를 가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남자는 몇 명이었어요? 오빠 혼자죠. 나머지는 다 제 지인이었으니까. 레이드 하게 되면은 대화를 보통 많이 하니까 디스코드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고 프로필도 있고. 네, 디코에서 했어요. 지금 남자랑 연락하거나 게임한 적이 아예 없다는 게 이상한 걸까요? 디고가 재밌긴 하지 애들이랑 게임 같이 할 땐. 장거리라고 하셨나 이 남성분이랑 한 달에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요 경기 서울인데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요? 상대방이 좀 잘 안 오나? 돈 문제 때문에요. 초반에만 저만 돈을 벌고 수입이 저만 있어서 제가 돈을 다 내는 상황이었는데 야 그건 대단하신데 돈을 다 냈다고 데이트 비용을. 저도 이제 돈이 떨어져서 상대방 남자 일 안 해요? 취준이에요? 250일 동안 취준했다고? 네, 250일 동안 취준만 했다고? 게임하면서? 저랑 만나서 일은 아예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야, 그래서 이렇게 연애적으로 온 에너지를 여기다 쓸 수 있었던 거구나. 아니, 연락을 너무 잘하게, 뭐 엄청 에너지 써서 하길래 이렇게 못하거든, 사실.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고 있고 뭔가 포기한 느낌 아니어서. 아니 데이트 비용을 하나도 안 낸다고 이 남자? 이거 선 넘은 건데. 근데 정말 돈이 없어 보였어요. 아 돈 없어도 뭐 연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꼬셔야지 무슨. 휴대폰 소액 결제로 밥을 먹는다고? 뭔 소리야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것도 아닌데 휴대폰 소액 결제로 밥을 먹는다고? 아, 그 일을 해야지. 그러면 알바를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남자 27살인데 모아둔 돈 얼마나 있는데요 그 남자. 모아둔 돈도 아예 없을 거 아니야. 취준 그거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게임 안 하면? 아니 뭐 배민에서 시킬 때 휴대폰 결제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아 그니까 배민 시키는 걸 데이트할 때 쓰는 건 아니고 본인 혼자 시켜 먹을 때 배민에서 한다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 아예 안 냈다고 했으니까. 네네 맞아요.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다 내고 혼자 할 때 소액 결제로 배민한다고? 참 특이한 사람이네. 그럴 수 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연애적으로 물론 이 남자 수준이 높은 건 맞아. 여기다 엄청 에너지 썼나 봐. 근데 결혼하기에는 괜찮지가 않은 남자인데 감정적으로 다독여주거나 이렇게 타일르거나 연락하는 거는 진짜 1%가 맞을 수도 있어. 뭐 외모도 잘생겼고. 근데 결혼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임감, 능력, 그리고 바람 얼마나 안 피는지. 이거 세 가지. 게임할 시간에 밖에 뛰쳐나가서 막노동이라고 뛰어야지.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막노동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편의점 알바하면 돼. 그럼 차라리 할 거면 뭐 아니면 본인 적성에 맞춰가지고 다른 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쏟던가. 고민이 더 많아졌는데. 다 나라님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지금.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고. 봐봐 나란히 얘기했지. 이 남자를 만나면서 더 감정적으로 격렬해지고 통제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그러고. 그리고 이 남자 지금 능력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 이런 것도 계속 안 맞았다 그러고요. 싸움이나 방식, 살아가는 방식,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 등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라고 말했죠. 근데 대화로 잘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어떻게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신청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본론적으로 남자는 대화를 해가지고 그게 바뀔 수가 없는 존재야. 그게 바뀌긴 바뀌더라도 나란히 옆에 남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뀔 수도 없어요. 일단 그 말은 뭐냐,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님 대화 패턴을 보면은 남자들이 느끼기 어떤 패턴이냐면은 대화를 걸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감정 해소로 느껴진 타입.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기서 예민한 시기가 있었다. 이때 툴툴댔을 때 그때 애정 표현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거 있잖아. 이거 이런 것들 남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나 평소보다 예민하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예민하게 굴어도 더 잘 받아주고 더 잘 풀어줘. 이렇게 남자가 느낀다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그걸 바꾸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돼요. 지금 250일 동안 해가지고 바뀌었어 이 남자? 근데 여기서 250일 더 추가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겠지. 바뀐다고 해도 진짜 나라님과 헤어지고 나라님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 뒤에 정신 차리고 바뀌거나 그런 거야. 서로가 안 좋아져. 이 남자가 망가지는 것밖에 안 돼 이대로 가면. 이해했어요. 그리고 만족도 자체도 이 남자가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 번밖에 잠자리 못 가지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투자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 250일 만나면서 잠자리를 한 8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8일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진짜 만족을 하게 되면 불만을 그렇게 표시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상황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향도 안 맞다 보니까 만족감을 딱히 느낄 수도 없고 바뀌기도 힘들어 이 남자. 이 문제는 초반에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도 하니까 기다리는 게 익숙해진 느낌이 됐어요. 열심히 하는 게 뭔데 도대체. 어떤 게 열심히 하는 거야. 게임하면서 돈 안 벌고 소액 결제로 땡기고 가면서 밥 사고 먹고 하는 게 그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거보다 나란히 입장에서는 계속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족감을 받으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들으니까 바보같이 생각했던 것 같네요. 나라님이 애초에 선택을 잘못했어.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남자 연애적인 수준만 오로지 본 거야. 이 뒤에 습관도 안 좋아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남자를 만났을 때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진다고.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라님 한동안
그 일정 시기가 돼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와다다거리면서 남자 만나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여성분도 있는데 나란히 성향에는 그것도 힘들 거야. 그때 돼서.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감정적인 도파민만 계속 주는 남자야. 솔직히 어떤 게 생각나냐면 여기서 그 뭐냐, 제 영상 중에 책임감 없는 남자가 끊임없이 망가지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나라님이 이 남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능력적인 부분을 요구해. 그럼 이 남자가 망가진다니까. 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시간 지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능력적인 부분이 확 도약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남자일 수 있어. 애초에 근본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 남자 만나가지고 장기연애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를 막 능력적으로 키우려고 닥달해요. 이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망가지거나 집 나가거나 허튼 짓 한다니까. 이 남자가 그냥 계속 뭘 한 200, 250 막 이 정도만 벌어도 크게 뭐 별다른 게 없어도 그냥 이해하면서 쭉 거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진짜 성실한 것 자체만으로도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날 수 있어야 돼.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아니 봐봐, 이거 영상 있어. 이거 영상 꼭 봐요. 나란히 꼭 봐야 될 영상이에요. 오늘 말씀 전부 다 감사합니다. 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고민도 많이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님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정확히는 남자를 통해서 자존감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이거를. 그 한번 맛에 들려가지고 중독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진짜 유부남 만나야 될 수도 있어.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선택하게 된다니까, 여자들이.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과거에 도파민을 받아왔었는데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자친구가 있거나 나 유부남이 있는 남자친구를 선택한다니까. 그걸 정말 몰랐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걸 듣고 머리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남자 능력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없는 성향이야. 솔직히 봤을 때 가능성이 크게 없어. 뭐 그것까지 모르는 거고 뭐 27이고 꿈이 명확하게 있고 하면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걸. 적성에 맞는 일 찾으면 스트리머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 남자 뭔가 게임 스트리머.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인내력이 필요한데 인내력적인 부분에서는 또 모르겠다. 오, 스트리머 엄청 하고 싶다고 됐어요. 시간 한 몇 년 들여가지고 5년 한 들여가지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규율적인 전통적인 방식이 들어간 직장 생활에서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능력이랑 이런 성향이랑은 다른 건데